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2월 1일 유엔 본부에 도착한 절박한 편지 한 통. 한국의 유엔 가입은 한국민을 위한 국제 정의의 실현이며 국제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니 부디 수락해 주십시오. 이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기까지 42년이 더 걸릴 줄은. 그 복병은 오늘 한국 새 멤버로 받을지 말지 안건이 있습니다. 안됨. 얘네 꼭두각시 정부임.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음. 또 그 소리. 너네 좀 질리는 스타일임. 유엔위원회가 직접 감독한 선거였음. 그 위원회가 불법이었음. 또 한국 말고 북한도 유엔 가입 신청했음. 총회 결의 195호 목공.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딱 돼 있음. 난 찬성. 한국은 평화 사랑하는 나라 맞잖아. 난 반대. 소련이 안 된다잖아. 자자. 의견 갈리니까 투표합시다. 공지 올릴게요. 기권은 없고요. 9대2네요. 그런데 반대하는 나라 둘 중에 하나가 상임위 사국이라 한국 가입 안건은 부결입니다. 무적의 거부권을 가진 소련의 반대, 그리고 3시간 만에 부결. 하지만 한국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산실인 유엔에 우리가 가입되는 것은 자유세계 승리이며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이때 유엔 가입 요청 국민총궐기대회가 지난 1월 7일 유엔 가입 전국추진위원회 주최로 원래 오늘 18개국 가입만 안건이었는데 중국이 베트남이랑 한국을 추가해 수정안을 냈어요. 중국 수정안 완전 좋음. 한국은 유엔이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나라임. 가입시켜줘야 함. 난 찬성. 지금 장난함? 이건 회의 방해하려는 거임. 원래대로 18개국만 해야 함. 난 반대. 그럼 투표해야겠네요. 한국, 베트남 가입시킬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8개국 차례차례 갑시다. 아닌데? 18개국 먼저 해야지. 왜 나중에 추가된 한국, 베트남을 먼저 함? 난 반대. 나나 내가 유엔 각종 의장짬이 몇 년인데 의사규칙상 수정안 투표가 먼저 해요. 의장 짬바는 인정. 하지만 상식적으로 뭔가 아닌 것 같음. 난 반대. 의장 하자는 대로 합시다 좀. 그럼 내 말이 맞는지부터 투표하면 되지 않음? 시간 아까우니 그렇게 합시다 그럼. 자 바로 다음 투표 갑니다. 상임위 사국이 비토 썼으니 부결입니다. 소련 단 한 표에 번번이 막힌 유엔 가입. 정부의 노력도 한동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23일 유엔에서만은 북한의 국호 사용을 인정한다는 유엔 가입 정책의 중대 변환. 하지만 북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나 발표한 거 봤음. 이제 북한 유엔 가입에 반대 안 함. 동시 가입 고고. 오늘 나도 하나 발표했는데 못 봄. 나도 조국 통일 5대 강령 발표했음. 거기 보면 단일한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이거 있음. 우리한테 고려연방공화국으로 유엔에 들어가자고. 남북이 동시 가입하면 분단 고착화함. 두 개의 조선 책동 노노.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계속됐고 유엔을 무대로 남북 간에도 치열한 체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이 오기 전까진 동서진영이 모두 참여해 화합의 축제로 치러진 88 서울올림픽. 이미 냉전의 조류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88년 아마 1월 말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M소위관이 자기가 말하는 걸 적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소련 정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게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소련 정부의 참가를 공식 통보하리라고는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미국과 소련의 화해로 드디어 끝난 40년 냉전 체제. 대한민국 유엔 가입의 창도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적인 큰 변화와 우리의 오랫동안의 외교 노력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에 냉전이 종식되고 우리나라가 소련과 수교를 하게 됐는데 그런 변화의 물결 속에 북한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한만의 유엔 가입을 동의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요.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의 역사적 변화 그런 것이 없이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번 쓰라린 좌절을 안겼던 소련도 이제는 한국 편, 마음이 급해지는 건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 외무부 본부에 도착한 전문 하나. 하루는 신화사 부사장이, 그러니까 부대표죠. 우리 홍콩 총영사를 만나자고 하는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우리 총영사에게 한국이 유엔 가입을 금년엔 신청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됐다 하는 그런 그 기분을, 제가 뭐 근거 없이 그런 걸 한다는 것도 좀 우습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을, 그런 그 감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하지 말아달라. 그럼 내년엔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굉장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행여라도 지금 같이 안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하는 식의 설득을 하지 않았나. 유엔 가입의 마지막 관문인 중국도 이내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의 사상, 주체 사상과 북한의 체제에서 핵심은 결국은 조카 통일입니다. 소련과 중국이 결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을 동의했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무력 조카 통일을 하는데 소련과 중국이 결국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거니여서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를 김일성은 대단히 이제 고심하고 결국은 생애에 자기가 목표로 내세웠던 또 주체상의 핵심인 두개조선 조작 반대 이러한 기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절망감을 느낀 거죠. 리퐁은 김일성을 만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 김일성을 설득했습니다. 이제는 조카 통일, 말하자면 무력으로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꿈을 제발 버려라. 현실을 인정해라. 김일성이 반대하든 지지하든 중국은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지지할 수 없다는 그런 최후 통첩을 김일성한테 하고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최전선인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남북 대사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양 지시에 따라 세 개만 묻겠음.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자는 우리 안은 왜 싫음? 성에 없는 제안임. 동시 가입 끝까지 고집할 거. 그럴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음. 동시 가입 안 된다면 남한만 단독 가입 강행할 거. 만천하에 이미 그렇게 선언함.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들. 하지만 이는 북한의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수용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북한이 동시가입 수락성명 발표함. 레알. 지금 뉴스 보면 나옴. 전쟁 같았던 42년의 외교전. 1991년 9월 17일 북한은 160번째, 한국은 161번째로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옵서버와 정해영국 사이 거리는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둔 불과 1m. 남북에게는 너무나 멀었던 그 1m를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 회원국이 된 국가의 국기를 개양을 하는 시기 있습니다. 42년 만이죠. 그리고 많은 정말 출혈과 그 대결과 그런 것을 우리 노력을 결국 오늘 성취하는구나. 아주 큰 감동이 가슴이 아주 뭉클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 새 식구들 한마디씩 하세요. 외무성 제1부부장 강석주입니다. 유엔은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 불가라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외무장관 이상옥입니다. 남북 가입이 한반도 냉전 잔재 청산을 위한 새 출발의 예고이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유엔 가입은 세계적 화해를 더욱 촉진시킬 것입니다.